나이가 들어 모임에 나가보면 유독 눈길이 가고 부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영상 무료로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건강과 행운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부러우신가요? 부자인 사람,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사는 부자를 동경합니다. 돈이 많으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사고 여행도 다니고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부럽다고 말합니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기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도 달라집니다. 나이에 따라, 경험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의 유형도 달라집니다. 65세 장영숙님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스스로 꾸려가는 사람이 가장 부럽다고 하십니다. 사실 저는 젊을 때 가정과 자녀를 위해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었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가정을 지키는 게 제 몫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이 다 크니까 제 삶이 텅 빈 것 같고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남편에게 의존하다 보니 용돈을 받을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친구를 봤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식사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오늘은 내가 살게 하고 계산하는 모습도 당당해 보이고 깔끔한 옷차림이며 특별히 자랑하는 건 아니었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일 부러웠던 건 그 친구의 자신감과 활기찬 표정이었어요. 나와 같은 또래인데도 눈빛이 살아있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기가 넘쳤거든요. 돈을 버니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가 결정권이 있다는 점도 부러웠어요. 친구들이 다음 주에 뭐 할까 하면 나 그날 일해야 해서 좀 어려울 것 같아 하고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도 좋아 보였죠? 제가 항상 친구나 남편, 시댁에는 무슨 일정이 없나 먼저 생각해보고 눈치 보며 말하는 것과는 달랐어요. 무엇보다 내 삶이라는 게 뚜렷하게 있다는 점이 가장 부러웠던 것 같아요. 친구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나이 들어 일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몸이 더 아픈 것 같아. 조금이라도 젊을 때 시작해보는 게 어때? 그 말을 듣고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나이 들어서 왜 힘든 일을 하려고 하냐며 반대했지만 내가 원하는 건 나만의 삶과 경제적 여유였거든요. 결국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을 신청했어요. 교육받는 몇 개월 동안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다 보니 남편이 스스로 밥도 챙겨 먹고 집안일도 조금씩 돕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서로의 공간이 생겨서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자격증을 따고 파트타임으로 요양원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내 손길을 기다리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실 때면 그렇게 보람차고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월급날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 느낌이란 사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60이 넘어 처음 느껴본 성취감이었지요. 이제는 친구들 만나면 가끔 제가 한턱 내기도 하고 손주들 용돈도 챙겨주고 남편에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물건도 살 수 있어요. 지난달엔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자켓을 샀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남편도 처음엔 집을 비우는 걸 못마땅해 하더니 이제는 제 표정이 밝아졌다며 응원해줘요. 일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세상 이야기도 더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문화센터에서 노래교실도 다니고 요가도 배우고 있어요. 삶의 폭이 넓어지니 하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아져요. 내년에는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계획하고 있답니다. 때로는 몸이 피곤할 때도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지금이 더 행복해요. 젊었을 때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내 삶을 찾아가는 것에 감사합니다. 은퇴 후 경제적 상황은 개인마다 크게 다릅니다. 일부는 부동산 임대료, 주식 배당금, 예금, 이자와 같은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해 경제적 걱정 없이 생활하지만 이는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국민연금으로 생활비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반드시 추가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노후 경제 활동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월 50에서 60만 원의 국민연금으로 주거비, 의료비, 식비 등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일자리의 유형은 정말 다양합니다. 요양보호사, 경비원, 주차관리, 마트 판매직, 택배 분류 작업과 같은 단순 업무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이전부터 해오던 일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동창회나 지인 모임에서 은퇴 후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여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직도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정체성, 규칙적인 생활을 통한 건강 유지,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 이렇듯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경비로 일하는 김경식님은 퇴직 후 집에만 있을 때는 우울증이 찾아왔지만 일을 시작한 후 건강이 좋아졌다고 증언합니다. 65세 정년이 무의미해지는 100세 시대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는 70대 상인, 손주와 같은 나이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은퇴 교사, 평생 익힌 목공 기술로 소규모 작업장을 운영하는 은퇴자들의 사례에서 보듯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63세 정수진님은 젊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갑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죠. 바로 미숙이. 처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평범했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예쁜 얼굴도 아니었고 성격이 유별나게 활달한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임이 있어 만날 때마다 어딘지 모를 고급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주나? 스타일이 좋아져서 그런가 싶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명품을 걸친 것도 아니고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한 것도 아니었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와 미숙이를 다르게 만든 걸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그녀는 더욱 빛나 보이는 걸까요? 친구들이 미숙이를 보며 꼭 한 번쯤 하는 말은 어쩜 그렇게 젊어 보이냐였어요. 같이 옷가게에 가면 동생이냐고 물어서 짜증난 적도 많았죠. 물론 얼굴에 주름이 없어서 어려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여느 60대처럼 세월의 흔적은 얼굴에 묻어났죠. 하지만 주름이 있어도 자연스럽고 탱탱한 피부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세련돼 보였어요. 나이 들어 보이는 친구들과 굳이 비교하면 최소 10살은 어려 보였죠. 피부톤이 맑고 표정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드러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미숙이는 허겁지겁 움직이지 않았어요. 급하게 오면서 변명하거나 헐레벌떡 숨을 고르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모임에 늦은 적이 없었고 항상 먼저 도착해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좀 일찍 도착했는데 먼저 도착한 미숙이가 카페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하며 제가 묻자 미숙이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다른 볼일이 있어서 미리 나왔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먼저 와 있었어. 시간이 남길래 이것저것 메모 좀 하고 있었지. 뭐 적고 있었어? 하며 제가 호기심에 묻자 그녀는 작은 수첩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생각나는 대로 적어두는 거야. 며칠 전에 뭘 하고 지냈는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잖아. 치매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매일 기록하는 습관이 머릿속을 정리해주는 느낌이라 엄청 좋아. 미숙이의 수첩을 보니 날짜별로 간단하게 그날의 활동과 지출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오늘 1시에 딸 집에 갔다가 3시 카페에서 친구들 만나기, 현금 3만 원 인출, 미용실 2만 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한쪽에는 이번 달에 읽을 책 제목과 다음 주 일정도 적혀 있었죠. 이렇게 기록하니까 어때? 진짜 도움이 돼?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럼 다음날 뭘 해야 할지 잊지도 않고 좀 더 똑똑해지는 느낌이야. 특히 요즘은 금방 잊어버리잖아. 문화센터 선생님이 나이 들수록 이런 기록 습관이 인지기능 유지에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두면 내가 무엇에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아. 불필요한 지출도 줄여서 써보길 잘했다 싶어.
미숙이의 말을 듣고 보니 저도 종종 약속을 혼동하거나 지출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이런 습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얼마나 정돈되게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 나이에 걱정되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니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죠.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는데 더 여유로워 보이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기품 있는 인상을 주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일정을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정리된 사람들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효율적이면서도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숙님의 또 다른 장점은 자연스러운 표정과 차분한 목소리라고 합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미숙의 말투가 좀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또박또박 말해서 좀 재미없기도 하고 거리감이 느껴졌었거든요. 어떨 때는 감정이 쉽게 드러나지도 않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때도 많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러한 것들이 진중하게 느껴졌고 오히려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믿음이 갔죠.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험담하지도 않는 모습들이 되게 세련되고 품이 있어 보였어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름도 생기고 피부 탄력도 떨어져 피부가 축 늘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 바로 머리숱입니다. 머리숱이 풍성하고 윤기가 나면 생기 있고 젊어 보이지만 정수리가 훤히 드러나 있으면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죠. 그렇다면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탈모를 예방하고 건강한 머리를 유지하려면 다음 두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원칙, 저녁에 머리를 감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언제 감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감아야 하루 종일 개운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녁에 감아야 한다고 말하죠.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두피 건강을 위해서는 저녁에 감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외출을 하면 두피에는 미세먼지, 피지, 땀이 쌓이게 되죠. 이 상태로 잠을 자면 모공이 막혀 탈모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을 자는 동안 피지와 각질이 증가하기 때문에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 상쾌할 수도 있지만 두피를 보호하는 유분이 씻겨 나간 상태에서 자외선과 먼지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니 저녁에 머리를 감고 두피를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머리를 감은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머리를 덜 말리고 자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면서 지루성 두피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원칙은 머리를 말릴 때는 미지근한 바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감고 난 후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바람으로 빠르게 말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바람은 두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두피에 뜨거운 바람을 직접 쏘이면 두피 온도가 높아지고 모낭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피가 건조해지면서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고 각질과 비듬이 증가할 수도 있죠. 차가운 바람도 좋지 않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으로 머리를 말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충분히 건조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지근한 바람으로 두피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마지막에 차가운 바람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렇게 하면 두피 보호막이 유지되면서도 건강한 두피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머리를 말릴 때는 두피와 드라이기 사이의 거리를 15에서 20cm 정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이서 뜨거운 바람을 직접 쏘이면 모낭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72세 최수정님은 뭐니 해도 아픈 데 없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고 합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점점 힘에 부치는 게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도 자꾸 시큰거렸죠.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늘 작심삼일이었어요. 몇 번 시도해보긴 했지만 며칠 하다가 결국 포기하곤 했죠.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저와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전에 봤을 때보다 더 건강해진 듯 보였어요. 더 활기차고
입은 옷도 태가 나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옷 때문일까 싶었지만 가만히 보니 친구의 자세 자체가 꼿꼿하고 바르게 펴져 있었습니다. 앉아 있을 때도 서 있을 때도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비싼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좋은 가방을 들고 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친구가 갖고 있는 것이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얘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멋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동네 헬스장 다녀. 요즘엔 할인해서 저렴한 애도 많더라. 순간 놀랐습니다. 헬스장은 젊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한 번도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달랐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며 우리 같은 또래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꾸준히 한다고 덤덤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 참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뭔가를 시작할 때마다 이제 와서 뭘 새롭게 배워? 처음 하는 건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부터 앞섰거든요.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뚝심 있게 하는 것. 그 단순한 태도가 오히려 그녀를 꾸준하게 만든 것 같아요.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바벨을 드는 것도 아니고 1시간씩 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근력 운동을 해왔다고 했어요. 그 결과 자세가 바르게 펴지고 허리도 덜 아프고 다리 힘도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친구가 나보다 특별히 더 좋은 걸 먹거나 돈을 들인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했던 것뿐이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도 결심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고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어깨를 펴고 반듯한 자세로 대하는 사람이 단연 돋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른 자세로 운동하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츠리고 허리를 구부리고 있으면 초라하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죠. 자세가 바른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인상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세가 바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실제로 에너지가 높고 긍정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는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대화할 때의 표정과 말투에서도 드러나죠. 그 외에도 부러움을 살 만한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부러우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꾸준히 조금씩 나아가 보세요. 일단 하나에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면 일주일 안에는 무조건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작은 성과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더 지속할 힘, 나아갈 힘을 주기 때문이죠. 진짜 우리가 원하는 동기부여를 만들어냅니다. 세계적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다방면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아지고 있다. 실력이 늘고 있다. 내가 설정한 목표가 진짜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동기부여의 핵심인 것이죠.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 하루하루 쌓이는 성취감이 우리를 흥분시키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동기 자체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원하는 꿈과 목표가 없기 때문이죠.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반복되는 일상에 갇혀 그것이 당연한 듯 살아가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일기를 권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가볍게 작성해 주세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다. 날이 좋아 산책하기 좋은 날이 될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편안한 시간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내가 오늘 뭐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 내일은 잊지 말고 이걸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조금 더 깊은 통찰의 시간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병원 검진을 받았는데 초기 당뇨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걱정부터 합니다. 이제 건강이 예전 같지 않구나.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말 막막해. 이제 아플 일만 남았네.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한숨이 나오며 걱정이 쌓입니다. 때로는 후회도 밀려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운동 좀 할 걸. 바보같이. 그때 식습관을 고쳤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단면적으로 보면 혈압이 높다는 건 분명히 나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입체적이죠. 이 상황의 다른 면을 보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만약 더 늦게 발견했다면 큰 병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겠지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일 기회라고 생각하자. 앞으로 더 건강한 습관을 만들 좋은 계기가 되겠구나. 가족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시작해야겠어요. 이걸 계기로 운동을 배우고 건강한 음식을 즐기는 삶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연습을 하면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드는 대신 해결책을 찾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감사 습관이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씩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는 지금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또래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감사 일기를 쓰는 이유는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감사는 통찰력입니다.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배움을 찾는 능력이죠. 저도 매일 감사 일기를 씁니다. 하루를 짜증과 불만으로 마무리하는 것과 감사와 배움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 날 하루의 시작이 180도 달라지는 경험을 해보세요. 한 중년 사업가가 오랜 노력 끝에 회사를 설립했지만 경기 침체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러 방법을 동원해 회사를 살리려 했으나 실패했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죠. 치리에 빠진 어느 날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방법도 없고 이제 제 삶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요? 정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사업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신은 눈도 보이지 않겠네요. 아니요, 제 눈은 멀쩡합니다. 그럼 당신의 다리는 어떤가요? 물론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의 손은 쓸 수 없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쓸 수 있죠. 노인은 조용히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진 것이 많습니다. 다만 잃은 것만 바라보느라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서려면 없는 것을 한탄하기보다 남아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끝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여유로운지, 누가 더 행복한지 눈길이 가죠. 늘 밝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참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면 사람은 점점 초조해지고 강팍해집니다. 얼굴엔 근심이 쌓이고 말투엔 날이 서게 되죠. 그런 에너지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합니다. 긍정적인 기운이 넘치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따뜻하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 주위엔 항상 좋은 일들이 따릅니다. 감사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서 함께 멋진 시간을 준비해 보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행복하셨다면 무료로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인생은 나이에 관계없이 배우고 즐기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더 빛나는 법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의 지혜 쉼터였습니다.